결국 박재상은 끝까지 원상아에게 꼬리만 흔들다가 갔네요. 출구조사 1위가 확정되고 둘이 사과를 먹던 이때 원상아는 아버지 나무에서 박재상의 푸른 난초를 떼서 테이블에 올려두었겠죠. 그걸 본 박재상이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해 허탈한 웃음을 지은 것이고요. 원상아는 과거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 것입니다. 박재상이 죽어야만 박재상과 관련된 수사가 멈출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박재상의 죽음을 이용해 이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상아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뒤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상의 살인 현장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출구조사 1위를 압도적으로 찍는 장면을 보여준 이유 역시 대중들이 그만큼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언론만 있다면 언제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바보 같은 대중들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박재상, 그런 박재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사실 원상아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재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은 오씨 가문 자매들이죠. 원상아가 언론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중들은 오씨 가문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인주는 오키드 건설에서 일을 하며 약 700억의 비자금을 훔친 직원이고, 오인경은 박재상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박재상 게이트를 터뜨린 기자이며, 오인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령가의 도움을 받아 다큐멘터리에도 나왔던 아이입니다. 분명 원상아는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자기 맛대로 언론을 움직이겠죠. 11화는 아마 국민 비호감이 된 세 자매와 압도적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으나 자살한 박재상의 뒤를 이어 박재상 지지자들의 힘을 얻은 원상아가 정치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원상아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던 박재상의 경우 이제는 안쓰러울 정도네요. 박재상은 아마 원령학교가 있는 노마면 김탄리 26근방에 묻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상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꽃도 못 꺾는 원상우가 결심을 하니 세상이 뒤집힐 뻔했죠. 효린이가 외삼촌 코를 닮았다고 했었는데 이는 이 두 사람이 원령가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이라는 복선을 깔았던 것 같습니다. 원상우는 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원상아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원상아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원기선 장군의 살인을 폭로하려다가 2922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원상아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엄마가 아버지, 즉 원기선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엄마로서 자신의 옆을 지켰어야 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그냥 내 엄마가 되었어야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원상아는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냈으며 초경도 혼자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가 아닌 엄마한테 향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의 딸보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엄마한테 불만을 표하는 원상아. 사실 원상아의 엄마는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아니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원상아의 엄마처럼 원상우 역시 딱히 잘못한 것이 없었으며 바르고 정직했으나 정신병원에 갇혀있다가 세상의 원령가의 비밀을 밝히고는 죽음을 맞이했죠. 어떻게 보면 원상우는 자신의 엄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원상우를 원상아는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는 왜 끝까지 이해를 못했을까? 그냥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기만 하면 됐는데 죽을 줄 알면서 왜? 과거 엄마의 죽음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생명의 존엄성을 아는 그녀의 엄마와 원상우와 달리 원상아는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고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선 장군을 닮은 걸까요? 어찌됐든 원상아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상아는 가족이 죽은 뒤에 항상 예술로 작품을 남겼었죠.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이 연출 작품을 남겼고, 이번에 원상우가 죽자 이내에게 그림을 어서 그리라고 사진을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비극이 닥치기 전 행복했던 어린 시절 박재상, 원상아, 원상우였을 겁니다. 이내에게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지난 몇천일 동안 날마다 일어난 일이라고 했으나 원상우의 죽음은 역시 원상아에게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엄마의 죽음처럼 작품을 남기는 것을 보니 말이죠. 예고편에 보면 이내가 원상아에게 우편을 보냈는데 이내한테서 속보가 왔어요. 아마 이 우편 봉투 안에는 원상아가 그리라고 했던 박재상, 원상아,
원상우의 어린 시절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원상우만 작품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박재상까지 작품으로 남아버렸네요. 오프닝을 자세히 보시면 원상아의 손 밑에 방 두 군데만 불이 켜져 있는데 이내 불이 꺼지고 세 자매가 보는 앞에서 원령가는 사라집니다. 끝까지 켜져 있던 두 개의 방이 박재상과 원상우였으며 불 두 개가 꺼지며 원령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원상아마저도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암시 같네요. 그리고 그걸 세 자매가 지켜보는 것 같고요. 오프닝 복선이 나름 믿을 수 있는 게 지금 오프닝을 다시 보시면 현재까지의 내용을 모두 집약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원상아가 배우라는 것에 초록색 네일아트, 돈을 탐하는 오인주, 알코올 중독자 오인경, 그림으로 칭찬받고 싶어하는 오인혜, 신의사의 차, 원상우 박재상의 장난감 병정, 캐리어 안의 벽돌, 푸른 난초, 이 모든 게 모두 복선이었음이 드러났죠. 아직 한 가지, 이 동그란 공의 정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11화나 12화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상아는 자신의 엄마가 본인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딸 효린이에게 집착하며 엄마가 효린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얘기했죠. 아이가 엄마 지켜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효린이 지켜줘야지. 실제로 오늘 효린이가 사라지자 잠옷바람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닐 정도로 원상아는 효린이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허나 오인주가 찾아오자 자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약점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옷을 다시 고쳐 매고는 인주를 맞이하죠. 아무래도 원상아에게 있어 카운터펀치는 효린이의 존재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린이를 인혜가 데리고 있으니 인혜의 역할이 뭔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까지 고구마만 먹이다가 드디어 오인경이 한 건 해냈습니다. 태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로서 사명을 다하던 오인경이 태풍처럼 등장한 서울시장 후보 박재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원령가의 압박으로 알게 모르게 힘든 사건만 맡았던 오인경이었는데 수습 시절부터 미운털 박힌 저를 지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태풍, 화재, 일가족 자살, 제가 못하는 쪽으로만 돌리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인경은 더욱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었네요. 박재상을 처음 보자마자 감정이 없는 얼굴을 눈치챘던 오인경, 그리고 그런 박재상의 차가운 살인자의 얼굴을 어린 시절 가장 먼저 알아챈 원상우. 오인경 원상우의 합작품으로 박재상을 몰락시켰습니다. 최희재는 전쟁은 총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뉴스로는 못해. 전쟁은 총으로 해야지. 오인경과 원상우는 보란듯이 총 없이 뉴스로 전쟁을 시작했네요. 박재상의 살인 영상이 공개되고 이내 폭죽들이 터졌는데요. 이 폭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박재상의 변명을 가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박재상의 몰락을 알리는 축포일 수도 있고, 혹은 총 대신 뉴스로 전쟁을 선포한 만큼 마치 전쟁터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폭죽을 사용해 전쟁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주를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장면에 죄수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가 싶었는데 인주가 긴장했다가 한숨을 쉬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안도의 한숨같이 느껴져서 부모님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신 건가 싶기도 하고, 혹은 아직 회수하지 않았던 복선, 싱가포르에서 인주를 막아주었던 흰 차의 주인 진화영이 돌아온 건가 싶기도 하네요. 예고편에서 인주가 죄수복을 입는 것은 오키드 건설 비자금을 빼돌린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난초협회에서 비자금을 만든 사람은 오인주이니까요. 아마 마지막에 사라진 700억 비자금은 인주가 잡혀갈 것에 대비해 최도일이 미리 돈을 안전한 데 옮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을 안전한 곳으로 움직여야겠어요. 원상우 관장이 오인주 씨 명의 법인을 추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인주를 도와줄 사람으로는 해결사 최도일과 잠시 장부를 가졌었던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오인경이 있겠네요. 정말 알찬 10화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화를 즐길 수 있는데 더 폭발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리뷰하고 10화와 관련된 아직 못다한 이야기, 최도일과 오인주 얘기, 효린과 인혜의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다음 해석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